반갑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 비가 안 오네요. 오후부터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전에 비가 안 와서 천만 다행입니다. 오늘은 칠성제일 법회가 있는 날이고요. 이제 칠성제일 날은 우리가 인등 축원하시는 분들, 인등 비로전하고 500전에 인등을 보신 분들을 축원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작년에는 이제 대웅전에서 같이 축원을 했는데, 지금은 500전 스님도 계시고, 비로전의 부전 스님도 계시고 해서, 인등이 켜져 있는 정각에서 축원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500전 인등은 500전에서 축원을 하고 비로전 인등은 비로전에서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왜 인등 축원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착오 없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주제를 정해서 뭐 법문을 하기보다 요즘 한참 뭐 장마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아주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니고 요즘 여기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막 해가지고 밖에 뭐 특별히 나갈 일도 없고 또 누구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요즘은 뭐 거의 매일 포행을 절에 있으니까 거의 매일 포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행을 하면 이제 여기서 정심사 버스 종점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며칠 전만 해도 비가 이렇게 오고 나면 이 정심사 계곡에 물이 불어가지고 물이 내려가는 게 아주 이게 장관이었어요. 볼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도 그날 아마 비가 많이 왔나 봐요. 지난주였나. 그래가지고 광주천에 물이 엄청 불어난 게 이제 이렇게 그 뉴스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 정심사 계곡을 이렇게 멋있게 내려가던 그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밑으로 이제 저지대로 내려가면 광주천에서 물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넘치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죠. 위에서는 멋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이제 하천을 범람하고 아니면은 뭐 하수구를 역류하고 해가지고 마을이 잠기고 도시가 잠기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번 주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요번 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경남 부산 쪽이 아주 비가 짧은 시간에 뭐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부산 전체가 뭐 다 잠기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사람까지 죽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계곡에서 이렇게 멋있게 내려가는 물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멋있는데 멋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제 제가 별 생각 없이
계곡을 이렇게 쫙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을 아주 힘차게 내려가는 계곡물을 보고 야, 참 멋있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 이 계곡물이 불어가지고 아주 계곡을 건너다가 크게 위험했던 적이 만약에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볼 때는 결코 이게 멋있는 풍경이 아닐 거라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야, 참 장관이 멋있구나 이러고 있으면 그 친구가 옆에서 자기 이제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게 결코 멋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친구가 옆에서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 맞아.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게 물이 범람하면 위험해질 수 있지. 그거는 내가 생각이 짧았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 내가 미처 네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구나.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친구의 그 마음을 공감을 하고, 사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저런 거 가지고 정색을 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냐. 멋있는 건 멋있는 거고, 그냥 저거는 계곡에 물 내려가는 건데, 뭘 저거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냐. 넌 너무 매사에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괜히 주변 사람, 구경 잘하고 있는 사람까지 또 이게 기분이 불쾌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오히려 친구를 공감하기보다 친구의 경험을 공감하기보다 자기 감정을 먼저 내세우고, 그런 친구를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계곡을 이렇게 내려가는 물을 보면서, 아, 멋있다. 내지는, 아이고, 내가 예전에 저기 빠져 죽을 뻔 했는데, 겁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물을 보고, 저 물이 저지대로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어떤 사람은 수재민이 되고, 또 많은 논밭이 잠기고, 이런 참 큰 일이 생기는데, 저 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계곡에 내려가는 물을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 생각 없이 야,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이제 저 같은 평범한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구나, 내 생각이 짧았어 라고 친구에게 참여하고 반성하는, 이런 일로 참여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는 나름대로 보살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곡물을 보면서 고통받을,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을 중생들을 생각하고 그 중생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계곡물 하나만 놓고도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파세나디 왕이라고 코살라국의, 그러니까 대국이었죠. 왕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그 이제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을 아주 따르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말리카 부인이라고, 부인도 역시 아주 이 불심이 깊은 왕비죠. 그러니까 말리카 왕비도 불심이 아주 깊었어요. 하루는 왕과 왕비가 이제 궁전의 높은 누각에 올라서 저렇게 코살라 왕국을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왕이 왕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왕비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까? 라고 하니까 말리카 왕비가 저는 제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리카 왕비가 다시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폐하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라고 다시 왕비가 왕에게 물으니까 왕이 가만히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도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도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왕과 왕비가 자기들 생각이 맞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오늘 있었던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개송으로 답을 했는데 그 개송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 기울여 곳곳을 돌아다녀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개송을 보면 전반부는 이 세상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당신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전반부에서는 왕과 왕비의 생각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나?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봐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거기에서 생각이 거기까지만 생각이 머물렀는데 부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마라. 왜? 그 다른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해친다면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해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해치는 거예요.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 바로 내 자신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보살심, 보살의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계곡의 물이 멋있게 흘러가는 걸 보면 내 감정, 내 느낌이 우선입니다. 야, 멋있다. 멋있네. 사진으로 찍어야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저기 무등산에 등산 오길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못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어떤 힘든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나의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 상황에서는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좀 노력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보살심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생기는 게 보살의 마음이다. 자비심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것을 얼마나 네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라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지금부터 이제 25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21세기 오늘날의 모습을 부처님은 직접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나서 부처님이 지금 우리 이 지구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뭐 정신사 계곡이 물이 좀 넘치면 광주천이 범람하니까 아이고 이 걱정이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저기 지금 중국 쪽이 중국 남부 지방이 지금 2달 가까이 홍수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러고 일본도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저 뭐 방글라데시 옛날에는 방글라데시였는데 그쪽도 지금 엄청나게 비가 내려가지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요즘 기후가 참 날씨가 문제가 많구나. 저쪽에는 비가 많이 오네. 큰일 났구만. 걱정이다. 이러고 마는데 학자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장마고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몬순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35억 명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아시아 몬순 그 시기에 내리는 강수량에 변화가 생기면 그 35억 인구에 타격이 오는 겁니다. 그냥 비가 많이 온 애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에 타격을 입고 농작물의 타격이 범위가 넓어지면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발전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편하게 방에서 텔레비 보면서 야 중국 난리 났네, 일본 난리 났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곧바로 그 난리 난 게 우리에게 식량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그냥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을 사랑하자라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지금 우리 지구가 안고 있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지구에 잘못한 이런 업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나름대로 착실히 살고 보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가족을 위해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건 지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 개인은 악업을 짓지 않고 잘 살지라도 이미 우리 지구상의 인류들은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악업을 짓고 있는 거죠. 그 악업의 결과가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곧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기후학자 이런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나오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자. 요 정도 소극적인 자비심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좀 위기 상황이다. 기후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이것이 그냥 올해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덥구나. 좀 지나면 가을 되면 괜찮아지겠지.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후의 변화가 식량 위기로 도래하고 식량의 위기가 도래하면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내 문제다, 남의 문제다, 우리나라 문제다, 남의 나라 문제다 이런 거 지금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굳이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심사 계곡을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저 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숱한 중생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는 보살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기후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기후위기다, 식량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 말씀으로 풀면 지금 우리가 보살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당장 우리에게 위기가 봉착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보살의 마음을 가지자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힘들다.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도 살고 잘하면 우리 후세도 그나마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의 삶은 장담을 못한다. 우리까지는 어떻게든 살 수 있겠죠. 우리 후대, 이제 곧 태어날 세대, 이제 막 태어난 세대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이미 그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0.5도 더 올라가면 기후변화의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대략 2035년에서 2045년 사이다. 지금처럼 우리가 살면, 지금이 영어로 말하면 one last chance, 딱 한 번 남은 마지막 기회다.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20년 안에 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불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뭐 기후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보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권유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 우리가 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